자,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책을 보시면, 일단 책을 보시면, 책 한번 펴보세요. 요 교재는 지금 순서가 순열 조합, 그 다음에 확률, 그리고 통계 순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확률 및 통계에서는 책 뭐 두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얇아요. 우리가 뭐 수원, 수투 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수투 양의 한 70%? 요 정도 양밖에 안 돼요. 내용도 그렇고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순서대로 따지면 처음에 이제 순열과 조합을 다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1 때 공부했었던 순열 조합의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 만약에 그게 없으면 물론 이제 제가 설명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순열 조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배경 지식이 조금 있는 아이들이 유리해요. 이제 아예 그냥 백지가 돼버렸다. 그러면 공부량이 늘어나는 거. 근데 배경 지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공부에 뭐 좀 그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순차적으로 보시면 이 교재는 뭐 교과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교과서마다 배치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처음에 순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순열이 나오고 조합이 나오는 건 동일한데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순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순열 조합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순열의 5가지 정리나 뭐 조합의 4가지 정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상태에서 또 추가되는 게 뭐냐면 중복 순열이라는 아이들이 추가돼요. 그 다음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그리고 원순열 요 아이들이 이제 새롭게 순열에 추가되는 아이들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합에서도 뭐 중복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추가가 되고요. 이렇게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아이가 이항 정리라는 개념인데 여긴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약간 순열과 조합이 메인이고 이항 정리는 약간 그쵸? 부록? 그러니까 주인공급은 아니야. 약간 조연급에 가까워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연산만 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연산 파트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연산이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다루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확률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1 때는 안 다뤘어요. 확률은. 그러다 언제 다뤘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다뤘었죠. 처음으로 확률을. 그쵸? 기억나죠?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의 단원명이 경우의 수와 확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확률을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확률의 기본적인 개념 아시죠?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한 경우의 수. 물론 1과 0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이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기본적인 여기 책으로 따지면 4단원의 그냥 단순한 확률은 어렵지 않아요. 경우의 수만 잘 구하면 되거든요. 문제는 5단원에 들어오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이 아이가 확률 및 통계 전체를 아우르는 최강입니다. 이 녀석이 최고 난이도예요. 학교 시험에서 킬러가 나오면 여기서 나와요. 요 조건부 확률에는 머리가 갑자기 순간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던 사람들이 이 조건부 확률을 만났을 때 갑자기 머리가 띵 어서오세요 띵 한다든지 하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 공부할 때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물론 다른 것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요거는 정말 잘해야 돼요. 이걸 잘 못해놓으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자,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통계 파트거든요.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통계적 추정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다 통계 파트예요.
결국은 확률 분포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추정이라는 걸 배워요. 자, 이렇게 배우는데 난이도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요 확률을 공부하고 그 확률의 분포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 확률을 이용해서 뭔가를 추정한다는 거죠. 추측한다는 소리예요. 이제 그걸 배우게 되는데, 자, 난이도만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얘가 가장 쉽습니다. 1. 하예요. 그냥 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러분들 수학상 있죠? 수학상에는 수학하에서 집합 쉬웠죠? 집합 괜찮죠? 그 수준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좀 밸런스가 이렇게 점점 난이도 올라가다가 여기서 피크를 찍고 갑자기 여기서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마무리를 좀 수월해요. 그리고 나서 순열과 조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순열 조합의 난이도야.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그 순열 조합의 난이도인데 더 어려워지죠? 왜? 이런 것들이 몇 가지들이 추가되니까. 그래서 고1의 순열 조합보다는 당연히 어려워요. 고1보다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정도의 난이도를 추측하시면 되겠고요. 확률은 이게 잘 돼 있으면 수월하고요. 이게 잘 돼 있으면 수월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삽질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계속 삽질하게 돼요. 완전 연계라서 그냥 말 그대로 경우의 수를 가지고 구하는 거라서. 그리고 이 조건부 확률은 어느 정도의 난이도냐면 동현아, 수원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야? 상용로그 어려웠지. 그 급이야. 상용로그에서 활용 있죠, 활용. 그 급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수투로 따지면 뭐가 어려웠을까? 지민아, 수투에서는 뭐가 어려웠어? 어려운 게 없어요. 비슷한 거 같아. 비슷한 것 같아. 하영이는 수투에서 어려운 거 비슷해? 다 보내줬어. 다 보내줬어. 그쵸, 기억 저편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상으로 따지면 원의 방정식 그쪽 계열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탑이야, 탑. 이 수학통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자, 그러면 중간고사는 어디서 끊어지냐면 딱 여기서 끊어져요. 조건부가 중간고사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는 물론 까다로운 것들이 있죠. 까다로운 것들이 있지만 정말 어려운 건 없어요. 대신에 기말고사에는 극단적으로 어려운 거 있는 반면에 겁나 쉬운 것도 있어. 그래서 기말고사는 점수가 약간 양극화가 돼. 이걸 맞춘 사람과 맞추지 못한 사람. 왜냐, 이건 다 맞추거든. 그래서 평균은 올라가지만 이거는 못 맞춘다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중간고사는 순열조합 이거라서 순열조합 못하는 사람들이 또 못해요. 근데 순열조합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난하게 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 주시면, 자,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키면 어느 정도냐면 딱 여기서 끊어져요. 좀 더 세분화시키면. 그러니까 순열 조합 파트가 4분의 1, 이항 정리부터 확률, 조건부 전까지가 4분의 1,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부터 확률 분포의 일부가 4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부터 추정까지가 4분의 1,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당 같은 경우였으면 1학기는 무난한데 2학기 중간고사가 미친 듯이 어렵다가 2학기 기말고사는 겁나 쉬웠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은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순열 조합의 난이도였다가 기말고사에서 겁나 어려운 몇몇 문제와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답을 맞추는 방법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전에 너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생유는 머리 쓰면 안 된다고. 똑같아요. 이 조건부 확률은 머리 쓰는 사람들이 불리합니다. 1차원적인 접근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는 독립과 종속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100년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걸 풀이로 접근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 풀이로 접근하면 풀려요. 근데 이거를 이해의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안 풀려요. 신기한 부분이라서 나중에 이제 이거 배울 때 알려드리겠지만 아마 너희들도 이걸 이해하려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태에 벌어질 건데, 물론 간혹 이해하는 애들이 있어.
간혹 있어요. 그냥 가끔, 정말 가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조금 쉽게 접근을 하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답은 맞출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면 머리가 정말 정말 복잡해지는 그런 내용들이고, 자 오늘 할 건 이제 순열 파트를 할 거예요. 순열 파트를 쭉 공부를 할 거고, 확률 및 통계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방학 중에 다 끝납니다. 확률 및 통계는. 그러니까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요. 교재는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바이블이 개념서고요. 그 다음에 마플로 유형서를 합니다. 근데 마플로 유형서를 하는데 마플만 한 2번, 3번 돌릴 거예요. 다른 개념 유형서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마플 다 풀면 그냥 100점 나와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아라 거, 올해 거, 그 확통시험들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마플 약간 터프도 좀 과한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노멀 다 풀면 한 90점 나올 것 같아요. 아라는. 풍무 같은 경우에는 터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행복한 1등급 수준의 문제가 한두 개 있어. 그냥 그 정도 수준이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고, 원당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있어요. 학교에서 부교재가 나와. 부록이 나오는데, 이제 교과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부교재가 있는데, 거기서 60%가 나와. 거기서 60%가 나오고, 나머지 40%가 여기 마플에서 나와. 그러니까, 부록과 마플만 풀면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풍무는 올해 시험에 수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에 수특은 좀 풀어야 되긴 해. 혹시 학교에서도 스트 잘하죠? 2학년 때처럼 어. 학교에서도 스트. 그거는 선생님마다 다른 것 같긴 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특을 했다고는 들었거든. 근데 이게 다 하진 않은 걸로 내가 들었거든. 아 그래요? 몇몇 문제 정도?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몇 개 찍어주는 이런 느낌으로 한 것 같은데, 근데 내년 선생님 바뀌니까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수특 문제가 나오긴 하거든. 원래는 나와요. 원래는 나오는데 아라는 약간 수특. 굳이 내가 억지로 보자면 몇 문제는 있어. 억지로 보자면 몇 문제는 있는데 레벨 3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레벨 1, 2, 1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2도 별로 없어. 아라는. 그러니까 2학년 난이도가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니지. 점수 인플레이션. 그죠? 100점 12명은 좀 과하지 않아? 그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확통은 또 특수한 케이스니까. 자, 그럼 이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정신 차리시고요. 자,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순열 얘기부터 좀 해봅시다. 자, 우리가 순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기본적인 패턴 N, P, R 알고 계시고, 뭐 다 아는 거니까 그냥 좀 빠르게 할게요. 이 부분은. 자, NPR이라고 놓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NPEC 그리고 N-Rpec, 자,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때 전제는 N은 R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가 붙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NPN은 NPEC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NP0은 얼마죠? 1이죠? 그 다음에 0팩은 얼마죠? 1이에요. 자, 0 들어가면 무조건 1이에요. NPN은 NPEC, NP0은 1, 0팩은 1.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했던 거니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요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기호들이 계속 들어와요. 중복순열, 그 다음에 원순열은 아니지만 중복조합이나 이런 것들의 새로운 기호체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헷갈리지 않도록 조금 생각해 놓으시고요. 자, 순열에는 크게 5가지 패턴이 존재를 합니다.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사이에 누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에 뭐라고 쓸까? 둘 사이에 누군가가 있어서 이웃하는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양 끝에 누군가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교대로 나열하는 경우. 이게 이제 순열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에요.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둘 사이에 누가 들어와서 이웃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양 끝에 누군가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교대로 남녀 이런 식으로 홀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물론 여러분이 알 거지만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기본 틀이야. 왜? 우리가 확통해서 다루는 이 순열은 이 기본 틀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죠? 하고 시작해요. 무조건 너희는 이걸 알지?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평가도 순열을 일부러 냈던 건데,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만 잠깐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복습 차원에서 혹시 가물가물할 수 있으니까. 자, 이웃하는 경우부터 해봅시다. 자, 6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B하고 C를 이웃하도록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B하고 C를 덩어리로 만들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를 나열을 하겠죠. 그리고 B하고 C의 위치가 바뀌는 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팩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쵸? 요게 우리가 이웃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A, B, C, D, E, F에서 A랑 B가 이웃하고 D, E, F가 이웃하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 몇 덩어리?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먼저 3팩을 해주시고요. A하고 B를 왔다 갔다 하는 2팩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D, E, F가 왔다 갔다 하는 3팩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런 느낌. 이게 이웃하기야. 이웃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남자 3명과 여자 4명이 있어요. 근데 남자 3명을 이웃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 그럼 뭐부터 하죠? 끼워 넣기를 하죠. 그 끼워 넣기를 하려면 먼저 공간이 확보돼야 되잖아. 띄워놓기. 어? 띄워놓기. 띄워놓기. 그쵸. 띄워놓으려면 그 띄워놓는 역할이 뭐냐면 남자들을 이웃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린 여자 4명을 먼저 배열을 할 거야. 이들의 역할은 칸막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칸막이 역할을 하면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몇 개가 생기냐면 5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여자들을 먼저 나열한 경우의 수가 4팩이라면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5개가 생겼으니까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순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5P3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여자 2명은 여자 2명 이웃하도록 합니다. 이런 조건이 추가됐다고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가 일단 뭉치고 그 다음에 여 1명과 여 1명이 되니까 우리가 나열을 할 때 3팩으로 나열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 여가 있고 여 이렇게 돼 있으면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4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 4팩을 하지만 4팩이 아니죠? 정확하게 하려면 4P3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이때 여자 2명의 방향성도 순서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팩이 먼저 곱해져야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얘기. 자, 이제 세 번째. 둘 사이에 어떤 두 녀석이 이웃하도록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마찬가지로 A, B, C, D, E, F, G가 있다고 보자. A하고 B 사이에 둘을 집어넣어서 나열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2명을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2명을 고를 거야. 그렇죠? 5개 중에서 요 자리에 들어갈 2명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A하고 B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곱하기 2까지 완료를 하면 우리는 하나의 포장이 완성이 된 거야.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요? 5개 중에서 2개를 여기다 집어넣고 포장을 했으니까 남아있는 문자 3개가 더 있겠죠? 그러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로 뭐 하면 돼? 나열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되셨나요? 좀 애매한가요? 자, 순서는 이래요. A하고 B로 이미 딱 포장하려고 준비를 딱 해놨어.
근데 AB도 있고 BA도 있으니까 2를 곱해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요 자리에 이제 두 개를 집어넣어야 돼. 어디에서 골라서? C, D, E, F, G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집어넣을 건데 이 둘의 자리는 다르니까 순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O, P, E가 곱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이 돼서 딱 포장이 된 거야. 그러면 이런 완성품과 예를 들어 여기 CD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EFG가 남아있겠죠, 밖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 덩어리, 둘, 셋, 네 덩어리를 가지고 뭐만 해주시면 돼요? 나열해 주시면 되는 거. 그게 이 둘 사이에 뭔가를 끼워 넣어서 나열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네 번째는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양 끝에 이렇게 갈까요? 적어도 한쪽 끝에 뭐가 모음이 오는 경우. 자, 준원아, 여기서 모음이 누구예요? A랑 E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겠지. 아,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려면 A가 오고 자음이 오는 경우랑 그 다음에 또 자음이 오고 A가 오는 경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E가 오고 자음이 오는 경우랑 자음이 오고 E가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A가 오고 E가 오는 경우랑 E가 오고 A가 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쵸? 자, 이런 식으로 6가지를 구해도 돼요. 왜냐면 이거 해놓고 여기다가 5팩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 적어도라는 단어를 만나면 무조건 어떻게 가자? 반대로 가자. 그쵸? 그래서 이 적어도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면 우리 무조건 반대로 가야 되는 거야. 반대로 가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 녀석의 반대는 부정은 뭐죠? 양쪽 모두? 양쪽 모두? 모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뭐다? 자음이다. 그렇죠? 양쪽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를 구하는 거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지민이 이렇게 피곤해. 김찬들 힘들어? 오늘까지 다 하고. 아, 모든 걸 다 제출할 거 다 제출했어? 고생했네. 그래, 그럼 피곤할만 하지. 또 내일 아침에 출발하려면. 자, 일단 7팩으로 까놨어. 전체 7개니까 7개를 7팩으로 깐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보자라는 거지. 양쪽 모두 자음이 와야 돼. 그러면 양쪽 모두 자음이 오려면 우리는 선택해야 돼. 자음 5개 중에서 양쪽 끝에 2개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양쪽 끝에 자음 2개를 세팅하는 경우의 수가 이건 거야. 5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가운데 5개를 배열하는 5팩. 자, 요게 양쪽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야. 양쪽에 자음 배치하고 가운데에 5팩, 모음을 포함한 5개를 배치하는 경우 이걸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죠. 이게 양쪽 끝에 누군가가 오는 경우에서 귀찮으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들이니까 현명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마지막 교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쪽으로 다시 한번 와봅니다. 보통 교대 문제가 나올 때는 인원수를 맞춰주는 게 기본이에요. 자, 남자 넷, 여자 넷 있다고 한번 가정을 봅시다. 교대라는 건 결국 이거예요.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이렇게 가거든요. 아니면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이거밖에 없죠. 근데 인원수가 다르면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여자가 하면 부족해. 그러면 이 그림밖에 안 나오는 거지. 애초에 이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혹은 누군가가 부족해버리면 이런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안 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같은 숫자를 줘요. 그러면 남녀 여남녀 이렇게 배치를 하겠죠.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이 경우 남자들 배치하고 4팩 여자들 배치하는 4팩 얘도 여자들 배치하고 물론 남자부터 배치해도 돼요. 4팩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질문. 그쵸? 그냥 기억만 되새기면 되세요.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둘 사이에 누군가를 끼워놓고 이웃하는 경우, 양 끝에 누군가 오는 경우, 교대로. 결국은 이것들을 믹스한 게 순열의 기본 틀이야. 물론 요게 이제 몇몇 특수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런 큰 틀을 따라간다. 근데 순열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조합도 그렇고 전부 다 합의 법칙을 따라가요? 곱의 법칙을 따라가요? 곱의 법칙을 따라가죠. 합의 법칙을 좋은 소식 하나는 확률 및 통계에서는 합의 법칙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곱의 법칙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단원명 자체가 순열 조합이에요. 애초에 합의 법칙을 다루는 순열 조합은 애초에 곱의 법칙인 거야. 그러니까 순열 조합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합의 법칙을 거의 따르지 않는다. 합의 법칙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분류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부 다 곱의 법칙을 따라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순열의 기본적인 틀이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물 마시고 와요. 네, 다녀오세요. 저쪽에 물 따러 와요. 네. 자, 바이블 이제 순서대로 좀 볼 건데, 합의 법칙이나 곱의 법칙 이쪽 파트는 뭐 크게 중요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좀 그냥 살펴보면서 진행할게요.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과 N이라고 하고요. 그걸 더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 뭐 나왔으니까 그냥 잠깐만 언급을 해볼게요. 우리가 합의 법칙이 있고요. 순열과 조합으로 대표볼 때는 곱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얘는 동시에 일어나요. 얘는 따로 일어납니다. 수학에 말하는 동시는 같은 시간의 개념은 아니에요. 연결된다는 뜻이고요. 관련성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라는 게 시간적으로 띵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따다다 연속해서 나와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연결돼 있다라고 보면 우리는 그걸 수학에서는 동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동시라기보다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연결고리의 의미를 좀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러니까 이건 완전 별개의 얘기죠. 이건 개별적인 사실이에요. 얘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관련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혀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전부 다 영향을 주고받겠죠. 왜냐면 하나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보통 합의 법칙은 분류해서 사용돼요. 뭐뭐일 때, 뭐뭐일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 곱하고 각각 곱해서 A값, B값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둘을 더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잖아. 그러니까 분류했을 때는 이 경우와 이 경우가 전혀 별개의 얘기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할 때 보통 합의 법칙이 들어오는 거고 대부분의 연산상에서는 이 곱의 법칙을 따라간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별 내용은 아닙니다. 자, 곱의 법칙 동시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자, 순열 좀 전에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순열의 연산식 기억하고 계시고요. NPN과 NP형과 0팩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갑시다. 자,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바로 문제 쪽으로 넘어갈 건데 개념 콕콕에 잠깐만 보세요. 그 17페이지의 개념 콕콕인데 그냥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7페이지의 개념 콕콕입니다. 500의 40의 약수이면서 3의 배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고등학교 1학년으로 따지면 꽤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여기서는 그냥 개념 콕콕 정도 수준인 거죠. 자, 540의 약수. 먼저 소인수 분해가 필요해요. 자, 정원아,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보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아니에요? 오 맞아. 잘했어요. 여기 현역은 좀 다르네. 그치? 자, 2의 제곱, 3의 세제곱, 5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3의 배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약수에 대해서. 말 나온 김에. 자, 먼저 이들의 약수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자.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들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지수에다가 얼마? 플러스 1을 해주기로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자, 2를 선택할래 안 할래 한 번 할래 두 번 할래 이런 개념이거든요. 왜냐면 2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얘네들은 1과 2와 2의 제곱을 약수로 가지고 있어. 자, 3의 세제곱은 1과 3과 3의 제곱과 3의 세제곱을 약수로 가지고 있고요. 5는 1과 5를 약수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는 거지. 야, 약수의 개수라는 건 이들 중에서 누구를 고를래? 이들 중에서 누구를 고를래? 이들 중에서 누구를 고를래인데 이게 지수하고의 연관성을 살펴봤더니 이 3이라는 숫자, 4, 2라는 숫자가 지수보다 1 때문에 하나씩 더 크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각각 1씩 더해서 곱해준 게 약수의 개수를 뜻하더라. 근데 이걸 조합으로 따지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을 구할 수도 있어요. 물론 확통에서는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자, 약수의 총합을 나오는 건 뭐냐면 이들 사이에 연산식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이게 3, 4, 2 곱했으니까 24개의 약수의 개수거든요. 이걸 전개하시면 24개의 항이 나와요. 그들 중에 동료한끼리, 동료는 아니죠. 그냥 숫자끼리 연산하면 이게 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개한 항 24개가 이 540의 모든 약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각각 더해서 한 방에 계산하는 게 낫지 일일이 구해서 더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7에다가 여기 4에다가 여기 13에다가 27을 더했으니까 40에다가 6 곱하면 약수의 총합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언급했던 540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자. 3의 배수. 자, 사랑아. 3의 배수가 되려면 무조건 누가 있어요? 무조건 얘가 필요해. 그러니까 얘가 조합성이 강해. 3의 배수를 3을 적어도 하나 반드시 포함하는 약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24개 다 구한다면 거기 찾아도 돼. 근데 우리는 현명하게 이렇게 가겠죠. 3의 배수야. 여기죠? 얘가 들어가 있거나 얘가 들어가 있거나 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이들 중에 아무도 없는 거를 전체에서 빼면 되지 않을까? 그냥 이런 계산식이 되는 거야. 그렇죠? 전체 24개에서 얘네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수 3 곱하기 1 곱하기 2인 6만 빼주시면 답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3이 포함된 경우 그러면 3을 반드시 집어넣었어. 그럼 이 중에 하나니까 6 3의 제곱이 포함됐어. 이 중에 하나니까 6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거야. 3C 1 요 중에 하나를 골라서 2C 1 해서 요 3과 짝을 지어주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 3에다가 저 위에서 고른 2와 밑에서 고른 1을 짝 지어주면 6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자, 3의 세제곱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6개 똑같은 계산이겠죠? 이렇게 해서 18개를 구해도 되지만 3의 배수를 구할 때는 이것들이 3개나 되는 거니까 말로 따지면 3이 포함된 i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경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1을 구해서 빼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는 빠른 풀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념 곱고 두 번째 볼게요. 3개의 숫자를 동시에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3개의 주사위를 던졌어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이기를 원하네요. 볼까요?
눈의 수의 곱이 짝수가 되려면 준원아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돼? 짝수가 몇 개 있어야 돼? 짝수 이게 은근히 헷갈려. 그쵸? 짝수 두 개. 짝수 두 개?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짝수가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곱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전체 경우의 수잖아요. 여기서 뺄 거야. 어떤 경우? 홀인 경우만 빼겠죠.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빼시면 되죠. 그쵸? 왜냐면 8가지를 다 구할 수 없어요. 홀, 짝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8개를 다 구할 필요 없잖아요. 왜?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홀인 경우만 따로 구해서 빼주시면 되죠. 왜냐면 이건 아시죠? 홀수가 3개 있으니까 3C1, 3C1, 3C1 곱한 거예요. 주사위가 6개인 이유도 6C1, 6C1, 6C1이기 때문에 6개가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볼게요. A, P, P, L, E가 있습니다. P가 연속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볼게요. A, P, P, L, E. 자, P가 연속하지 않도록 나열한대요. 그럼 P를 뭐예요?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전체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하듯이 바리케이트, 경계선을 칸막이를 세우셔도 돼요. 먼저 칸막이를 세워봅시다. A, L, E로 칸을 만들 거야. 그럼 얼마? 선택이겠죠. 예를 들어 A, L, E가 세팅이 됐다.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몇 개? 4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하듯이 4, P, 2를 선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돼? P가 같아서요. P가 같아서요. 이렇게 PP 들어간 거랑 이렇게 PP 들어간 건 저는 다른 의미의 PP를 쓴 거야. 하지만 여러분 눈에는 같죠? 나는 EP를 쓴 거고 얘는 EP를 쓴 거지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열로 들어갈 수가 없고 뭘로 들어가야 되죠? 콤비네이션. 오, 있어 보인다. 발음 좀 되네? 자, 조합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돼. 선택하는 순서의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조합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방식도 있어. 4P1을 한 다음에 굳이 2로 나눠주는 거야. 이게 무슨 행동이죠? 봐봐. 이거는 일단 4P를 한 건데 PP나 둘의 순서가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그들의 순서를 나중에 제거하는 방법인데 이게 결국은 아시죠? NCR을 우리는 R팩분의 NPR로 쓰기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 거야. 그런 얘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예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왜냐면 약간 복습 성향이 강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더라도 하나 정도만 새로운 걸 배울 거기 때문에 자 5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 보자. 0은 첫째 자리에 못 와요. 그럼 첫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자리는 이제 첫째 자리에 이 4개 중에 하나가 사용이 됐어. 남아있는 숫자는 3개. 하지만 0이 포함되면서 4. 마지막 자리는 남아있는 3개의 숫자 중에 하나니까 3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지.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아까 얘기했죠? 남. 그 다음에 여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5개. 그래서 4팩에다가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5개의 자리 중에서 여학생들은 당연히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5P,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어렵진 않아요.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뭐 숫자 바꾸기는 그냥 그렇게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표현 바꾸기 문제 1-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표현 바꾸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숫자 바꾸기 쉬우니까. 거기다 못 풀어요. 그러면 어디다 풀어야 되지? 연습장에서 풀어? 연습장? 종이 줄게, 종이. 이거 쓰면 됩니다. 됐죠?
32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라고 해요. 찾으면 되죠. 약간 노가성이 굉장히 강한데, 자, 한번 봅시다. 커야 돼요. 3200보다 커야 돼요. 일단 4로 시작하면 무조건 다 되죠. 그러니까 4 땡땡땡 이렇게 시작하는 아이들은 전부 다 돼요. 근데 이 숫자가 몇 개냐면 4하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4개의 숫자 중에서 나열하는 거니까 얼마? 4, P,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4개잖아요. 4로 시작하는 녀석이.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아이들 중에서 이제 3, 2로 시작하는 아이들 한번 보자. 3, 2로 시작하는 아이들은 뭔지 모르지만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 선택하시면 돼요. 어쨌든 00보다 클 거 아니야. 그렇죠? 01이던 뭐 10이던 0이던 뭐 이렇게 뭐가 됐든 04던 그렇기 때문에 요거 들어갈 숫자 일단 구해 주셔야 됩니다. 3 이렇게 구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3은 없죠. 그렇죠? 3, 3은 안 되죠. 그러니까 3, 4밖에 없죠. 이것도 몇 가지? 2가지. 그러니까 3개 중에서 2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숫자 조합은 없네요. 그렇죠? 3, 1은 이미 의미가 없고 3, 0도 의미가 없고 3, 2로 시작하는 거, 3, 4로 시작하는 것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볼게요. 잠깐만요. 48? 48? 48? 4로 시작하는 게 4개 중에서 3개. 24. 그 다음에 3, 2. 서로 사는 몇 하면 4? 4? 4가 24. 3, 2. 어? 왜 48이지? 30. 48인데 답이? 아, 우리 표현 바꾸기 하고 있지? 아, 미안해요. 나 예제 보고 답이 48인데 왜 48인지 한참 보면. 자, 죄송해요. 자, 짝수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아, 원래 나 비웃어. 제가 언제요? 그래요. 민준은 살짝 비웃는데. 원당이 피가 때 약간 그런가 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장난이야, 정원아. 삐지지 마. 자, 볼게요. 짝수가 되려면 끝에 자리가 뭐? 0 또는 2 또는 4 이거죠. 근데 얘네들은 좀 여건이 달라요. 끝에 0이 오면 앞에 올 수 있는 숫자 누구나 다 되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숫자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이미 0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4P3인데 2나 4의 경우에는 아직 0이 살아있어. 0이 살아있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이 0은 배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4, 3, 2가 아니고요. 3, 3, 2로 이렇게 곱해주셔야 돼요. 0 하나만 빼주시면 돼요. 3, 3, 2 이렇게 곱해주시면 이제 6.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볼게요. 예제 2번입니다. 자, 적어도 조건이 있는 실수에서의 수능.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적어도라는 표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와도 우리는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서 좀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시그널이 있어요. S가 맨 처음에 오고 1이 맨 마지막에 오는 양 끝의 위치를 정해줬네요. S가 맨 전, L이 맨 끝, 그러면 가운데 4개의 문자만 설정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 4팩, 4P4죠? 자, 그 다음 S와 L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오는 경우 S하고 L 사이에 2개의 문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죠.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사이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4P2. 그런데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죠. S하고 L의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2팩.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덩어리와 남아있는 2개의 문자, 이렇게 세 덩어리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혜린이 오랜만에 와서 시간 맞춰서 하네. 자, 시계만 보고 있었어. 이러면 가겠지? 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예요. 자, 적어도네요. 그럼 우리는 전체가 얼마였죠? 전체는 그냥 6팩이죠. 자, 6팩에서 뺄 거야. 뭘 뺄까, 사람아? 전체에서 뭘 빼야 될까? 어?
양쪽 끝에 뭐가 오는 경우? 자음이 오는 경우. 아까 구한 거 같다. 숫자가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하자. 자,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니까 자음이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그러면은 4P2 먼저 자자를 만들어 놓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네 개 남아있는 문자를 가지고 4팩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적어도 표현이 나왔을 때 표현 방식이고요. 요거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거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거의 나오지는 않죠. 실제로 나온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차피 뒤에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워밍업 삼아 시키고 있는 과정이고요. 남자 3명과 여자 2명이 한 줄을 설 때 적어도 한쪽 끝에는 여자가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마찬가지입니다. 5명을 나열할 거예요. 전체. 자, 거기서 적어도 한쪽 끝에 여자니까 양쪽 모두 남자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겠죠. 그리고 가운데 3명. 양쪽에 남자가 오기 위해서 3P2가 들어가고요. 3명 중에 2명을 고르는 거니까. 그리고 가운데 3P. 이런 느낌으로. 그쵸?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가 복습이었어. 자, 이제부터가 진정한 확통의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중복순열부터 한번 해봅시다. 중복순열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처음 만나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어. 단지 중복순열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 뿐인데, 자, 대표적인 예를 좀 보여줄게요. 자, 한번 생각해봐. 함수의 개수 몇 개죠? 얘나야? 함수의 개수 몇 개죠? 5 아니에요? 정원아, 함수의 개수 몇 개죠? 1개, 3개, 2개, 3개, 4개, 와, 3개. 24개. 시험 끝난 지 한 주 만에 벌써 다 까먹었어? 이상하게는 뭐야? 야, 이 중에서 너희 둘이 가장 따끈따끈한데. 아닌데요? 아, 그래요? 자, 윤지민아. 자, 함수의 개수 몇 개죠? 4개. 이지민아, 함수의 개수 몇 개예요? 함수의 개수. 4의 세제곱이에요? 4의 세제곱이에요. 얘가 알아냈어요. 잘했어. 잘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자, 함수의 개수가 뭐냐면 이런 거야. A한테 야, 너 누구 고를래? 선택권을 4개를 준 거지. 그러니까 A가 가지고 있는 선택권이 몇 가지야? 4가지죠. 그러니까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긴 거야. 그런데 B한테도 물어봐. 야, 너 누구 선택할래? 근데 B도 4개 선택권이 있죠. 그렇죠? C한테 물어봐. C 너 몇 개 선택할래? 누구 선택할래? 그러면 C한테 4개 선택권이 있죠. 왜? 함수는 이런 그림이 허용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곳으로 가는 걸 허용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함수의 개수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4의 세제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이 중복순열은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녀석을 토대로 만들어진 게 중복순열이고,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는 게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한테 1, 2, 3, 4라는 숫자를 줬어요. 그리고 이 숫자들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세 자릿수를 만들 건데 조건이 여러 번 뽑아도 된대요. 그럼 생각해봐. 첫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가 있을까요? 4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둘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도 몇 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죠. 셋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도 당연히 몇 가지? 4가지가 있죠. 우린 이걸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어요. 4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서 3개의 숫자를 뽑아서 한 줄로 나열하는 순열, 그걸 우리는 중복순열이라고 하고요. 4, 뭐 같아요 기호가? 파이, 그렇죠? 4, 파이, 3이라고 읽고 이들의 계산식
n 파이 r이라고 읽고 이들의 계산식은 이렇게 합니다. 4의 세제곱 n의 r제곱. 근데 이게 나중에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4의 세제곱인지 3의 4제곱인지. 그쵸?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억지예요. 억지지만 기억하라는 의도에서 그래서 보통 파이를 우리가 이렇게 써요. 그쵸? 원래 파이 글자는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뭐 하려는지 좀 눈치를 챘나? 자, 원래는 n 파이 r이잖아요. 제가 파이를 좀 길게 써볼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할 거냐면 얘를 들어서 올려줘요. 길게 여기까지 올려줘. 그럼 어디로부터? 여기 n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n의 r제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어처구니 없어도 기억만 하면 돼. 그치? 이제 r의 n제곱은 안 할 거 아니야 최소한. 그러면 된 거야. 아니 왜냐면 희한하게도 학통을 가르쳐 보면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야. n의 r제곱 r의 n제곱. 진짜 헷갈리다. 시험 보면 진짜 헷갈리다. 정말 헷갈려. 그래서 제발 기억하라는 의미야. n의 r제곱. 얘가 파이는 길게 가기 때문에 끌어올려주는 거야. 여기까지 보내주는 거야 얘가. 그러면 n의 r제곱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중복수녀를 선생님 중복수녀 좀 헷갈려요. 그럼 함수 떠올려 보시면 돼요. 함수의 개수 떠올려 보시면 돼요. n개 중에서 반복해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해봐. 계속 똑같은 조건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안에 1, 2, 3, 4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주머니에서 숫자를 뽑아서 공을 하나씩 뽑아서 나는 세 자리 숫자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하잖아요. 그럼 뭐죠? 4, P, 3이에요. 그쵸?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씩 뽑아서 세 자리 숫자를 만들겠다. 이거 4, P, 3이거든요. 근데 이때 조건 하나 붙여봐. 다시 집어넣어.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계속 원상복귀가 되죠. 원상복귀가 되면 처음에도 4가지 선택인데 두 번째도 4가지 선택이고 세 번째도 4가지 선택이 되는 4, 파이, 3이 만들어지면서 4의 세제곱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에 살짝 중복하여 다시 원위치시키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복원 추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열은 비복원 추출인데 복원해서 다시 뽑는 복원 추출이 되거나 아니면 애초에 선택권을 제약 없이 주거나 함수의 개수처럼 이런 경우를 우리는 중복 순열이라고 부르고 n 파이 r, n의 r제곱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서 r번 선택하여서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중복 순열이라고 부른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자, 그리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예제 문제를. 자, 뭐라고? 이거 찾는 거 있어. 뭐가? 이게 뭔데? 남자친구 뻥치기 할 때마다 그런 거. 너가 보는 게 있어? 네, 찾는 거 있잖아요. 저거 보면 좀 힐링이 돼? 헤어졌다면서? 약간 다시 또 어떻게 된 거야? 아니요. 너가 찼어야지. 식당했어요. 빨리 그러면 읽을 때까지 계속 보내다고 읽으면 다시 너가 읽히게. 그래서 마무리는 너가 딱 한 걸로 끝내. 그치? 아니 그게 마음이 불편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나는 한 번도 익히셔본 적 없어. 헤어질 때 항상 만나서 헤어졌어. 선생님이 항상 찾죠. 아니요, 나 차인 적도 있어. 보통은 내가 찾거든. 보통은 내가 찾는데 차인 적 있었어. 딱 한 번. 군대 갔어. 군대는 어쩔 수 없어. 딱 얘 말이 가만히였어. 딱 미안하다고 하고
설마 내가 기다릴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라는 그 말이 정말 비수가 돼서 꽂혔어. 되게 아니 뭐 당연히 기다릴 거 생각하지 않은 건 맞는데 언제 얘가 바람이 날까? 아니 언제 헤어지게 될까를 그냥 나는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 마음의 준비를. 근데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기다려주지. 이병 끝날 때까지는 좀 버텨주지 않을까. 그게 나의 희망이야. 왜냐면 좀 오래 사귀었거든. 근데 딱 훈련소 딱 끝나는 시점 6주 훈련 딱 끝날 때딱 그때부터 약간 여자를 안 믿기 시작했어. 그전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헌신적인 사랑을 했거든. 막 갚아주는 사랑을 했거든. 막 장난 아니었어. 저기 서울 창동이라고 있어. 창동 어딘지 모르지. 저기 상계동 노원구 쪽이거든요. 거기 애하고 사귄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동인천 있어. 동인천 쪽하고 사귄 적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북과 북을 왔다 갔다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근데 막 3시간, 2시간씩 갔다가 만나고 2시간 돌아오고 왕복 4시간 막 이렇게 연애한 적도 있고 차도 없는 차요? 대학생 때 대학교 1, 2학년 때 그런 연애를 했었고 막 용돈 알바 뛰어가지고 선물 사주고 그 당시에 시급 2,000원이던 시절이거든. 그 당시에 막 40만 원짜리 선물 사주고 알바 겁나 미친 듯이 해가지고 그랬는데 딱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여자를 믿을 게 아니구나 라 생각하고 그때부터 살짝 나쁜 남자 스타일로 바뀌었어. 군대 제대하고 나는 학교별로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군대 가기 전과 군대 가기 후가 좀 달라졌어. 그러다가 또 사회생활 하면서 또 다시 또 착한 남자로 살짝 바뀌었거든. 근데 또 거기서 한 방 또 먹고 나서 다시 나쁜 남자로 환원하고 어쨌든 그래 파란만장. 자 보자 다시 공부하자. 잠시죠. 자 0, 1, 2, 3, 4에 5가지 숫자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근데 여기 이제 중복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야. 이 단어 하나.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자, 성원아. 첫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내가 근데 세 자리 정수니까 둘째 자리는 몇 가지? 셋째 자리는? 굉장히 쉽죠? 그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타이거. 그치, 기아 타이거가 짱이야. 왜? 너 야구 안 보잖아. 그래요. 기아 타이거가 짱이야. 자, 댓글 걸려면 조용히 나하고 재밌는다는. 자, 기아 타이거 짱이지. 자, 난 꼴등할 때도 응원했거든. 자, 기아 타이거 5개의 기아 타이거 아니고 타이거 5개의 문자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한 3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암호를 만들고 t를 포함해서 만들 수 있는 암호의 개수.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만약에 이 말이 없었다면 그냥 우리는 5에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3개니까 이렇게 딱 하면 끝났을 거야. 근데 t가 들어왔죠. 이거 하나가 굉장히 골치 아파진 거야. 그러면 t가 한 번 쓰일 수도 있고 2번 쓰일 수도 있고 3번 쓰일 수도 있잖아. 근데 t가 안 쓰이는 경우는 안 되잖아. 빼야 돼. 이걸 똑똑하게 t 땡땡땡 t 땡땡땡 t t 땡 t 땡 t 0땡 t 그 다음에 뭐냐 t 이걸 일일이 구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우리는 이걸 딱 쓰다가 느끼겠지. t가 없는 경우를 구해서 빼면 되겠구나. 그러면 전체가 이거였는데 t가 없는 경우는 뭐야? 444겠죠. 그쵸? t 없이 중복 허용해서 뽑으면 되잖아. 그 경우를 전체에서 제거해 주시면 이런 경우가 만들어지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거 하나 더 볼까요? 관광객. 이게 호텔이 그 정승재가 선호하는 프리스타일이거든요. 정승재는 항상 중복 수녀를 호텔 방으로 설명을 해요. 항상. 근데 호텔? 저는 개인적으로 호텔 방으로 설명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와닿지가 않거든. 성인들은 와닿겠지. 호텔 여행 많이 가는 거니까. 근데 학생들한테 호텔? 방 투수? 와닿을지 잘 모르겠어. 일단 보자. 5명의 관광객이 한 호텔에서 2개의 방, 여기와 여기에 나누어 투숙하려고 한다. 몇 명? 5명. 전 모든 걸 함수로 바꿔버립니다. 자, 호텔. 701호와 702호가 있어요. 이게 방이고, 이게 승객이지. 승객이 아니지.
관광객.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 선택지를 찾고 싶은 거야. 자, 적어도 한 사람이 투숙하는 방법의 수라는 건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얘네들한테 고르라고 시키겠죠.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야 돼. 이게 5파이 2일까요? 2파이 5일까요? 2파이 5. 그치. 잘했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냐가 왜 그런 표정을 뭐가 마음에 안 들어? 표정이 왜요? 이거 삐직 내밀고. 자, 왜냐면 이거는 5개 중에서 고르는 거잖아. 근데 아니잖아. 우리 2개 중에서 고르고 있죠. 그러니까 2개 중에서 고를 때 그 고르는 경우의 수가 여기로 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고르는 것 중에서 이것 중에서 몇 개를 고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몇 번 고르냐의 문제거든요. 2개 중에서 5번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원래 NPR이나 NCR을 할 때는 항상 N이 R보다 크거나 같다 했거든. 근데 얘는 봤더니 N파이 R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때로 쓰시면 됩니다. 왜? 상관없잖아요. 정의역과 치역의 개수를 우리가 정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뭐냐면 2의 몇 제곱? 5제곱인 거야. 그러면 32가 전체죠? 우린 여기서 뭘 빼면 돼요? 뭘까? 슉? 슉. 그것만 아니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괜찮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 할까요? 자, 함수의 개수도 중복순열로 설명이 됩니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개수는 뭐 그냥 할게요. 3의 몇 제곱? 세제곱 하시면 됩니다. 27이죠. 자,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1대1 대응은 중복순열일까요? 아닐까요? 중복순열 아니에요. 1대1 대응은 그냥 순열입니다. 순열이라고 보는 게 맞죠. 자, 얘한테 선택권을 줬어요. 3가지. 근데 얘가 선택하려고 했더니 나 이거 찜. 그럼 얘 선택해요 못해요? 못하죠.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잖아. 그렇죠. 안 그러면 싸움 나죠. 자, 얘가 난 이거 했어. 그럼 얘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뭐 이거 선택하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가위바위보 잘해야 돼요. 나부터 하려면 얘한테 선택권 3개가 주어지겠죠? 선생님 그러면 2부터 선택하는 거랑 전에 어떤 아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2부터 선택하는 거랑 6부터 선택하는 건 다르잖아요. 해볼게요. 얘한테 선택권 3개를 줬어요. 그럼 얘한테 선택권 2개가 남겠죠? 얘한테 선택권 1개가 남겠죠?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누가 먼저 선택하는지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자, 요런 느낌. 자, 옆으로 가봅시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함수의 개수에 저런 조건들이 붙거든요. 확통에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통에서는 함수의 개수 100% 출제예요. 근데 그냥 안 나오고요. 조건 나와요. 항상 조건 나오고 R하는 조건 안 주더라? 그냥 민자 문제가 나오던데? 그냥 요거 주고 이렇게 가는 개수 그냥 구하는 문제 나오더라. 저거 없이. 신기해. 풍문은 그런 적이 없어. 왜? 뭐? 피가 안 통해? 그럼 어떻게 해? 주물러요. 그래, 열심히 주물러. 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에서 A를 함수해서 임의의 원소 A 중에서 이걸 만족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죠? 자, 1, 2, 3, 4가 있어요. 1, 2, 3, 4. 이렇게 가는 함수야. 임의의. 동현아, 임의에는 그런 애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모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 되죠. 임의에는 정말요? 우리가 항등식이라 하면 이게 모두 다 항등식이에요. 자, 그 말은 임의라는 뜻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슬프죠? 이게 임의라는 단어가 모든이래. 그쵸?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잘 나왔어요.
동일하다. 그쵸. 고등학교 1할 때 맨날 이메일 나오잖아. 모든이라고 주면 다 알아먹으니까 맨날 나오는 게 이메일이잖아. 지긋지긋하게 나오잖아. 이메일. 사람 그치? 이메일 여기서 많이 본 거야. 그치? 이메일은 한글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단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메일? 어떤 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국어가 어려워. 그래서 얘네는 괜찮거든요. 관계없이는 항상의 단어가 붙어요. 항상. 근데 모든도 괜찮아. 근데 이 녀석의 문제야. 이 이메일가. 이메일은 뭐다? 모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모두다야. 모두다. 그러면 1의 선택지는 몇 가지야? 동현아. 1은 몇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가지. 왜냐면 1의 함수값은 1보다가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동현아, 2의 선택지는 몇 가지로 줄어? 오, 그렇지. 준원아, 3의 선택지는 몇 가지야? 두 개. 4의 선택지는 몇 가지야? 그래 또 알아먹네. 그렇죠? 딴짓하든지. 자, 신발끈. 신발끈. 자, 신발끈 공식. 이렇게. 자, 4, 3, 12에 2 했으니까 24 이렇게 가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느낌이었고요. 자, 이번엔 같은 것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앞으로 가봅니다. 자, 원래는 이제 다른 교재들은 원순열을 먼저 주는데 이 바이블은 원순열을 뒤로 뺐더라고요. 자,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 같은 것은까지 오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의 주어진 조건 안에 예를 들어서 1, 1, 2, 2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 네 개를 한 줄로 놔야 돼요. 이렇게 할까요? 조금 쉽게 가보자. 자, 이거 한 줄로 나열하래요. 그럼 몇 가지 나오죠? 원래 우리가 3팩을 돌리면 이렇게 돼요. 왜 선생님 똑같은 거 왜 같이 쓰세요? 아니야. 얘는 A고, 얘는 B고, 얘는 A고, B고, B고, A고, A고, B고, B고, A고, A고, B고, B고, A인 거야. 미안해, 얘나야. 이렇게 그냥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3팩인 저 일을 자기만의 언어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야. 이 3팩은. 근데 아니잖아. 그쵸? 무슨 말이야? 3팩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열했을 때 지금 1로 만들 수 있는 그들의 순서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걸로 만들어진 3팩 안에서 1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순서인 이 팩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의미가 없죠?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그들로 나눠진 녀석들 다 제거해주면 된다는 거야. 순서들을. 자, 좀 더 확장해볼까요? 1, 2, 2가 있어요. 그럼 이거 4팩이거든요. 24개 쓰기 좀 그래. 근데 이렇게 쓰면 돼. 이들 안에도 예를 들어서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이거 다 다른 거다? 왜 다른 거야? A, B, B, A, A, B, A, B, A, B, A, B, B, A, B, A 이런 느낌인 거야. 미안하다. 자, 근데 결국은 뭐야? 이것들이 이 4팩 안에는 얘네들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면 1로 만들어지는 순서도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누구? 이 두 개로 만들어지는 순서도 어떻게 해줘야 돼? 제거해줘야 되는 거야. 그들로 만들어지는 순서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은 주어진 아이들을 다 나열하는 데서 시작을 해요. 이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개념이 아니야. 주어진 애들을 무조건 싹 나열하는 거야. 주어진 애들을 싹 나열할 거야. 근데 그렇게 나열해놓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 4팩 안에는 같은 애들이 4쌍씩 존재하더라는 거야. 4개씩. 근데 왜 하필이면 4개냐? 이들로 만들어지는 2와 이들로 만들어진 2가 곱해져서 4개가 만들어진 거야.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나열하면 지금 5팩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봐. 1, 2개로 만들어지는 순서는 의미가 없죠? 그거 제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2팩으로 나눠줘야 돼. 자, 하나 더. 얘나야? 다시 또 몇 팩으로 나눠줘야 될까? 3팩. 그렇지. 왜? 이 3개로 나열되는 순서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근데 조건은 있어요. 얘는 이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개념이 아니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은 주어진 걸 다 나열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나열한 상태에서 같은 아이들로 만들어지는 순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제거해주겠다. 같은 아이들로 만들어지는 순서, 같은 아이들로 만들어지는 순서를 제거해주겠다. 같은 아이들로 만들어지는 순서, 같은 애들로 만들어지는 순서를 전체에서 제거해주겠다. 이게 이제 목적성인 거지.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숫자가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예를 들어서 1, 1, 1, 2, 2, 3, 3, 4, 4, 4 이렇게 나왔어. 말도 안 되지만 10획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의 순서 제거해주고, 이것들의 순서 제거해주고, 이것들의 순서 제거해주고, 이것들의 순서 제거해주시기만 하면 문제를 끝나는 거지. 되셨나요?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렵죠? 아, 괜찮아요. 좋아요? 자, 요거 이제 문제 좀 풀어보고, 그래요. 자. 자, 1, 2, 3. 일렬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쉽죠? 6팩을 1, 3개짜리 순서 제거, 2, 2개짜리 순서 제거, 3은 의미 없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양 끝에 1과 2가 하나씩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이거는 해보셔야 되죠? 우리가 1, 2 오는 경우랑 2, 1 오는 경우로 분류해서 푸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가운데 4개의 숫자, 가운데 4개의 숫자니까 이거는 이제 따로따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양쪽에 하나씩 와야 되는 거니까 뭐 적어도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죠? 1, 2, 2, 1 이렇게 놓고 이제 그 다음 남아있는 숫자는 이제 1, 2개와 2 하나, 3 하나가 남았죠? 그러면 이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여기다가 4팩이지만 1, 2개로 만들어지는 2팩 제거. 얘도 마찬가지죠? 4팩이지만 1, 2개로 만들어지는 2팩 제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 더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보자. 3개의 일이 모두 인접하도록 그럼 더 쉬워졌죠? 1, 1, 1을 이웃하도록 한대요. 자, 그러면 동현아 몇 덩어리가 됐어? 4덩어리. 4덩어리 나열하겠죠. 그런데 이 2개 순서 제거하셔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얘네들을 뒤집을 필요가 없죠. 1, 1, 1은 어차피 같은 애들이잖아. 얘네들을 막 섞어서 순서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그런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표현 바꾸기로 가볼까? 맨 앞에 맨 뒤에 3이 오지 않는 경우의 수. 요거는 뭐 비슷하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문자 5개.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B보다 반드시 앞에 오게 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자, 볼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가 B보다 반드시 앞에 오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저는 그냥 A랑 모르겠다 5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A가 B보다 반드시 앞에 온다는 건 만약에 문제 너무 좋아요, 그치?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나오는 건 허용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건 허용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A하고 B를 이들의 자리를 무조건 A, B로 예를 들어서 A, C, D, B, E랑 B, C, D, A, E가 있으면 이것들은 다 뭐 하겠다는 거야?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그쵸?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냐면 A하고 B의 순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야. 그쵸? A하고 B는 무조건 A가 앞에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A하고 B를 그냥 같은 문자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A하고 B는 그냥 이렇게 써놓고 난 앞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배열을 할 때 자, A가 들어올 자리와 B가 들어올 자리를 딱 놓고 나머지는 C, D, E가 되는 거지. 그래 놓고 이것들을 나열하면 5팩인데 요것들이 어쨌든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거든. C, D, E 이런 식으로. 그럼 앞에는 무조건 뭘 놓고?
A를 놓고 뒤에는 무조건 뭘 놓겠다? B를 놓겠다. 그러니까 A하고 B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세팅을 하는데 그게 같은 자리인 거야. 근데 무조건 앞에 A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2팩.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과 풀이식은 동일하다라는 거야. 근데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이런 거야.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아이들은 A가 B 앞에 있거나 B가 A 앞에 있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 그 전체는. 그러니까 전체를 2로 나눠도 똑같은 성질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분모에서 제거하는 건 뭐냐면 그들 사이의 순서를 제거하겠다. 순서의 의미가 없을 때 이런 경우에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를 좀 볼까요? 표현 바꾸기 6-2번. 자, 어느 고등학교에 영어 말하기 대회에 세계 한 명에서 각각 남자 한 명씩 총 6명이 참가했다. 자, 남학생은 3, 2, 1 순서로 여학생은 1, 2, 3 순서로 발표하도록 6명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자, 볼게요. 6명이거든요. 답부터 쓸게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 봐봐. 남남남 3명이고요. 여여여 3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6팩이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남남남 3명은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어. 무조건 앞자리가 고3? 아니, 고3, 고2, 고1이야. 장유유서죠? 그쵸? 얘네들은 무조건 이렇게 보는 거야. 남남남 자리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남남남 자리, 그러니까 같은 자리라고 보고 그 중에 무조건 앞자리는 남자 고3을 보내고 고2 보내고 고1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순서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야. 그치? 이들은 어차피 자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들 3명으로 만들어진 순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여학생도 마찬가지지. 이게 321이든 221이든 121이든 213이든 상관없어. 어차피 이들의 자리는 정해져 있다. 한마디로 이들을 나열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시험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고 해서 맨날 시험이 1, 2, 2, 3, 3, 4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들의 순서가 의미가 없는 식으로 제거를 하는 그런 용도로 시험은 출제가 됩니다. 같은 것을 포함한 시험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순서가 상관이 없을 때 그것들을 제거해 주는구나 이런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긴 한데 요거는 설명이 좀 길어져요. 우리 여기서 봤죠? 111 하는 그런 녀석인데 이것들을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처리할 수가 있거든. 근데 오늘은 이제 6번까지만 할게요. 네, 또 우리 미적분도 또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슬프지.